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라고 믿었던 인공지능이 이제는 사람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전쟁의 눈이 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아직 시작 단계라는 점입니다. 총과 미사일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총과 미사일을 누가 더 빨리 보고 더 빨리 판단하고 더 빨리 쏘게 만드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미국의 AI 기업들이 더 이상 중립지대에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왜 생성형 AI 기업들이 국방산업과 손을 잡기 시작했는지, 이 변화가 미국 패권과 글로벌 투자 지형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한국은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주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리콘밸리의 AI 기업들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류를 돕는 도구여야 하고 군사적 활용에는 신중해야 하며 악하게 쓰이면 안 된다는 원칙 말입니다. 실제로 오픈AI를 비롯한 여러 기업은 자사기술을 군사용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픈AI는 국방 활용 금지 조항을 사실상 걷어냈고 미국 국방부와 정보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을 훨씬 넓혀버렸습니다. 샘 올트먼이 선택한 방향은 분명합니다. AI는 더 이상 실험실 속 윤리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구성하는 핵심 인프라라는 판단입니다. 이 변화의 배경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 자체가 AI 전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성망, 드론, 실시간 영상 분석, 통신 유지, 목표물 추적, 포격 좌표 계산까지 전장의 거의 모든 과정이 데이터 처리와 연결돼 있습니다. 이전에는 병력 수와 화력, 보급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더 빨리 계산하느냐가 전장을 지배합니다. 정보 수집이 늦으면 이미 패배한 것이고 판단이 느리면 대응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전장에 투입됐다가 엄청난 타격을 받은 이유도 결국 이 부분입니다. 드론전과 전자전, 그리고 AI 기반 정보전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익 모델입니다. 생성형 AI는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혁신 산업 같지만 실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늘어나는데 서버 비용과 GPU 비용과 연구개발 비용은 그보다 더 빠르게 불어납니다. 구독 모델만으로는 이 거대한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방은 다릅니다. 미국 국방부 예산은 세계 최강입니다. 해마다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기술 개발과 시스템 통합, 운용 고도화에 끝없이 돈이 들어갑니다. AI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매출처인 셈입니다. 민간 시장은 유행이 바뀌고 해지율이 오르고 경쟁이 심하지만 국방 시장은 한번 들어가면 장기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막대한 적자를 안고 달리는 생성형 AI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국방부가 말 그대로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술적 궁합입니다. 생성형 AI의 강점은 자연어 처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군은 원래 각자 다른 언어를 씁니다. 육군의 시스템, 해군의 시스템, 공군의 시스템, 정보기관의 시스템이 다 다르고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도 제각각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이걸 한데 묶어서 이해 가능한 언어로 바꾸고 그걸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사람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생성형 AI는 이 서로 다른 데이터 체계를 자연어 기반으로 통합해줍니다. 쉽게 말해 해군의 정보도 공군의 레이더도 이성의 사진도 현장 드론의 영상도 하나의 판단 문장으로 바꾸어 지휘관에게 밀어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번 이란 사태에서 바로 이 점이 드러났습니다. 과거 같으면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정보 처리와 시나리오 분석이 AI 덕분에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수개월 동안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하고 수백 가지 전술 시나리오를 동시에 돌리고 그중 가장 확률 높은 대응 경로를 뽑아내는 일은
더 이상 인간 참모진만의 몫이 아닙니다. AI는 단순히 검색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전장의 복잡한 가능성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전술 엔진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AI가 군사에서 가지는 장점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보 처리 효율입니다. 인간이 며칠, 길게는 몇 주 걸릴 분석을 AI는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목표 추정 정확도입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이라도 이미 쌓인 데이터와 움직임 패턴을 분석해 목표의 범위를 극단적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의사결정 속도입니다. 각 군과 기관의 데이터를 한 흐름으로 묶어 결정을 빠르게 내리게 해줍니다. 넷째는 협업 구조의 혁신입니다. 사람이 서로 다른 판단을 조율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이고 공통된 판단 기반을 만드는데 AI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4가지가 결합하면 전쟁은 더 짧아지고 더 정밀해지지만 동시에 더 잔혹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윤리와 현실이 정면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만든 모델이 사람을 도와 글을 쓰고 그림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더 빨리 찾아내고 더 정확하게 제거하는 데 쓰인다면 그 기술 기업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지금 이 질문 앞에서 AI 기업들은 갈라지고 있습니다. 오픈AI는 미국 안보와 중국 견제라는 현실을 앞세워 적극 진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면 엔트로픽은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군사 활용의 선을 긋는 방향을 유지하려 합니다. 한쪽은 국가 패권 경쟁이 우선이라고 보고 다른 한쪽은 장기적으로 규제 리스크와 윤리 리스크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이 갈림길은 단순한 철학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업 가치와 시장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선택입니다. 적극적으로 국방 시장에 들어가면 단기 매출과 성장 속도는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군사 충돌의 결과가 참혹할수록 기업 이미지와 규제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중 노선을 유지하면 장기 신뢰는 얻을 수 있지만 지금 가장 큰 돈이 몰리는 곳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결국 AI 기업들은 지금 돈과 윤리, 성장과 책임, 패권과 안전 사이에서 매우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AI를 이제 선택 과목으로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AI는 산업 효율화 도구를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올라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 분야를 사실상 전략 무기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더 늦기 전에 자체적인 AI 안보 체계를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챗봇을 잘 만들고 업무 자동화를 잘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성 정보, 드론 데이터, 사이버 보안, 군통신 체계, 지휘 통제 시스템, 미사일 방어 분석, 국방 시뮬레이션 같은 영역에서 독자적인 AI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한국은 기술 주권뿐 아니라 안보 주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떤 산업이든 AI를 옆에 붙이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자기 산업 자체를 AI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제조업은 생산 최적화와 품질 예측으로, 금융은 리스크 분석과 사기 탐지로, 유통은 수요 예측과 가격 전략으로, 헬스케어는 진단 보조와 신약 개발로 전부 다시 짜야 합니다. 군사에서 드러난 AI의 힘은 민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정보를 빨리 보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빠르게 결정하는 기업이 결국 다 가져가는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 1등 기업이라도 AI를 자기 경쟁력의 핵심에 넣지 못하면 3년 뒤에는 가장 느린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AI를 단순히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한 섹터로 보지 말고 산업 전체를 재편하는 새로운 문법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국방 AI, 데이터 통합, 전장 시뮬레이션, 이성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 같은 영역은 앞으로 훨씬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어떤 기업이 승자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AI가 앞으로 국가 권력과 산업 패권을 동시에 움직이는 핵심 도구가 된다는 점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미 AI 전쟁의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기술 회사끼리의 경쟁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 체제와 체제, 동맹과 동맹이 AI를 어떻게 쓰고 어디까지 허용하고 누가 표준을 잡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한국에도 예외 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구경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만의 표준과 주권을 만들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빠른 전략입니다. AI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권력입니다.